달리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참 지구가 어려워하게끔 중2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어려운 내용을 넣어놨어요. 물론 달의 크기 측정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뒤에 나오는 달의 위상 변화와 날짜 정화. 옛날에 왜 음력 썼던 방식 있죠? 야, 음력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걸 알려줘요. 그렇구나. 달의 모양을 보고서 오늘 음력 며칠이네 이거 알아야 되고요. 달이 현재 어느 각도에 있는지를 보고서 지금 몇 시네까지 알아내요. 오늘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를 달을 보고 안다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계가 없어. 핸드폰도 없어. 엄마랑 나갔는데 길을 잃었어. 그럴 일 없겠지만. 근데 나가서 딱 달을 보고, 엄마, 벌써 3시간 지났네. 그럼 어떻게 하니? 달의 위치가 여기 있던 게 일로 갔잖아. 알았어. 아무튼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한 15일간 밖에서 이제 표류 중이야. 그래요? 그때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엄마한테 알려주는 방법. 벌써 엄마 오늘 음력 2월 14일이네. 이런 거 안 할게.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봐? 튕겼네요. 걔는 이상한 소리 하니까 튕기네요, 막. 내가 뭐 눌렀나? 자, 첫 번째입니다.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달의 크기를 측정할 때 우리 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두 가지 수학적 방법이 이용됐었잖아. 첫 번째가 중심각의 크기하고 그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엇각의 원리에 의해서 엇각이 서로 똑같다라는 두 가지를 이용했잖아요. 자,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이용됩니다. 바로 닮음 삼각형의 원리가 이용이 돼요. 왜 거기 자꾸 거쳐? 닮음 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자,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을 때, 요만한 삼각형은 거리가, 여기서부터 거리가 요만큼 간 녀석은 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요만하잖아. 근데 이 삼각형을 더 키우고, 더 키워서 같은 닮음 삼각형을 만드는데, 거리가 더 멀어지면, 그 대응하는 요 변의 길이가 어때요? 당연히 더 커지죠. 거리가 멀어진 만큼 더 많이 커질 거 아니야? 그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m고 여기가 2m다라고 한다면 1m에 대응하는 게 만약에 10cm였어. 여기는 몇 cm일까요? 20cm겠죠. 그죠? 거리가 2배 멀어지면 그에 대응하는 길이도 2배만큼 길어질 테니까. 그죠? 그 원리를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이죠?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보이죠? 자, 근데 엄청 멀리 있는 달을 갖다가 여기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대응변, 저 닮음 삼각형의 요 대응변이 뭐에 맞게끔 설계하는 거다? 달의 지름. 요게 여기다가 달을 위치시켜서 여기다가 달의 지름을 알아내는 거야. 여기 값을 x라고 놓고서 달의 지름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동전 하나를 준비합니다. 저게 달이야. 하늘에 떠있는 저 시계 보이죠? 저만큼으로 이만하게 보이잖아. 저 달을 내가 쳐다보고 있어. 저 달의 크기를 알고 싶어. 그때 어떻게 한다? 동전을 가지고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요 정도? 쌤은 요 정도에서 딱 가려졌어. 완벽하게 저 달이 가려질 때까지 동전을 준비하는 거야. 그럼 동전을 딱 준비해. 다 가려졌어! 할 때 여기. 요때 내 눈과 동전 사이의 거리를 재요. 재봐. 자가지고 재면 됩니다. 그래서 끝났어. 나와 동전 사이의 거리만 재면 달의 크기 측정 끝. 어떡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와 동전 사이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30cm였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뭘 재냐? 그다음부터는 내가 잴 수 있어. 동전을 바닥에 놓고서 동전의 지름을 재요. 동전의 지름을 잽니다. 동전의 지름을 재요. 동전의 지름을 한 1cm 할게요. 1cm, 아니 2cm 할게요. 2cm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있어.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돼?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이미 나와 있는 자료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있죠. L. 지구의 달까지 거리. 이걸 잴 수는 없잖아. 그죠? 이건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야. 이거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쌤,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하면 그냥 달의 지름도 검색해서 알아내면 되지 않나? 그럼 되지, 그치? 하지만 우리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검색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이거는 알아보지 말고 요거를 구해 볼 겁니다. 비례식을 세워볼 건데, 자,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야, 거리가 30cm일 때, 그에 대응하는 요 삼각형의 대응변이 2cm야. 그런데 거리가 이만큼으로 멀어지면, 예를 들어서 30만 1초. 30이니까 할게요. 그냥 30만 할게요. 30만 킬로미터일 때는 그에 대응하는 길이가 얼마야? D라고 놓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비례식을 이렇게 세우면은 요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약간 이렇게 이제 숫자로 하지 말고 이제 문자로 바꿔볼게. 자, 물체와 나 사이의 거리를 L로 놔두고요. 물체의 지름을 소문자 T라고 놓고요. 달까지의 거리를 대문자 L로 놓고 달의 지름을 대문자 D라고 놓는다면 내항의 곱은 DL은 외항의 곱과 같죠?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달의 지름이죠? 달의 지름에 대해서 정리하면 D는 L분의 TL이 됩니다. 맞나요? L분의 TL. 요게 바로 달의 지름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맞죠? 닮음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재어낼 수 있다. 꼭 동정이 아니어도 돼요. 동그란 물체 가지고 저 동그란 물체를 가려야 되니까 동그란 물체를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구한 여기 달의 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L분의 L 곱하기 D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저 공식이 어떻게 탄생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요? 지호. 네? 지후. 알겠지요? 미안해. 알겠지요? 재미없죠? 한결같, 할게요. 지우야 알겠어? 지우야 알겠어? 발음 제대로 해줄게. 지후에 알겠어? 이거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죠? 선생님 말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 원리만 적용하면 되니까 되게 쉽다. 하지만 우리가 더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어디다? 저쪽이다. 뒤쪽이다. 달의 위상 변화 이런 것들을 더 어려워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크기를 재봤더니 얼마래? 체크. 달의 크기 재봤더니 달의 지름이 약 3,500km로 지구 지름의 몇 배다? 4분의 1 정도야. 뭔 소리죠? 달의 크기가 지구 크기의 4분의 1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 물리 파트 할 때 배웠었죠. 크기는 4분의 1인데 중력은 얼마인지 기억나? 중력. 잡아당기는 힘. 6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4분의 1인데 힘은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점이야. 똑같이 4분의 1이 아니라 크기는 4분의 1로 주는데 잡아당기는 중력은 6분의 1로 준다는 것도 되게 달의 특이한 특징이죠.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달의 공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달의 공전 1번 끝났습니다. 자, 달의 공전은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걸 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달 도는 거 보여요? 돌아요. 달이 도는 방향도 똑같아. 다 모든 도는 녀석들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자전도 반시계, 공전도 반시계, 달의 공전도 반시계, 다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방향이라고 하면 되겠어? 달의 공전 방향은 첫 번째, 달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달의 운동. 공전할게요. 달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전 속도는요. 공전 속도는 우리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걸려. 한 달. 한 달이란 숫자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요 날짜를 한 달 걸렸다라고 말해. 한 달. 한 달은 며칠쯤 되죠? 30일쯤 되죠. 맞아요. 30일 동안에 몇 도 돈다고? 한 바퀴 도는 거니까 360도를 도는 거예요. 그럼 하루로 따지면 몇 도 도는 거야? 12도 정도 도나요? 12도 정도? 아하, 이렇게 돼 있네요. 30일로 하지 않고요. 우리 왜 2월 달은 28일이고 막 그렇잖아. 그치? 그걸 따져가지고 30일로 놓지 않고 책에서는 뭐라고 놨냐면 27.3일로 놨어요. 27.3일.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달력만 보고는 알 수 없는데 이게 막 윤달도 있고 그래서 전체 평균을 내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요 시간이 27.3일마다 한 바퀴 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28일쯤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하루에 약 13도 정도를 돈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약 13도 정도를 돌아요 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하루에 13도. 하루에 13도를 돌면 예를 들어서 90도를 돌 때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해요? 13도에다 뭘 곱해야 되겠어? 90도가 되려면. 90도가 되려면 며칠 걸리죠? 6일 정도? 6일은 6, 38, 7.8일. 7.8일. 7일 넘네요. 그죠? 예. 6으로 곱하면 6일은 7일. 7일 정도 걸려, 7일 정도. 뭔 소리죠? 나누면 6, 얼마 나오죠? 7, 90, 7일은 7, 7, 4. 7일 정도가 더 낫지 않을까? 한 7일에서 8일 정도 걸린다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한 7, 8일 정도 걸려서 90도를 돌아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여기가 보름달이잖아. 15일, 음력 15일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반대편 여기가 음력 1일입니다. 음력 1일부터 몇 도 도는 거야? 180도를 돌죠. 180도는 며칠 걸려 그러면? 그래서 15일 정도, 1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야. 보이나요? 7일로 계산하면 딱 맞네요. 90도를 갈 때마다 한 7일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7일. 또 7일 걸리니까 14일이 지나서 음력 15일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게 공전 속도에서 나온 표현이야. 공전 속도가 하루에 13도 정도 도니까 하루에 13도니까 90도를 가려면 한 7일 정도 걸려. 그래서 여기 있던 녀석이, 여기 있던 달이 여기까지 가려면 한 7일 정도 걸려. 여기서 일로 올 때 또 7일 걸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14일에서 15일 정도 걸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보름달의 보름이 뭐야? 음력 15일을 보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날짜가 들어간 달의 이름은 보름달밖에 없어요. 날짜가 들어간 달의 이름은 보름달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달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이 음력 며칠인지를 알아내는 기본 포맷이에요. 오케이? 이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달의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모양. 자, 모양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기 그려져 있지 않지만 그려져 있네요. 오른쪽에 여기 태양이 여기 있다고 그려져 있죠. 태양빛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치? 보이나요? 책에 태양이 이쪽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1번 요 달은요. 태양빛을 받는 면이 오른쪽 면이죠. 왼쪽 면은 태양빛을 받지 못하니까 그림자가 지는 지역이지. 근데 여기서 지구는 여기 있잖아. 우리가 요 1번 위치에 있는 달을 바라보면 달의 어디만 볼 수밖에 없어? 그림자 진 면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시커멓게 보여, 시커멓게. 달이 그냥 시커멓게 보여요. 이때 우리는 달이 삭제되었다, 달이 없어졌다 라는 뜻으로 모양, 이름의 이 모양, 완전 깜깜하게 보이는 저 달의 모양을 뭐라고 불러준다? 삭이다. 삭이다. 아니, 삭이다. 삭이다 아니고 삭이다.
사계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계 위치에 있다. 근데 이제 한 7일 정도 지나서 달을 바라보면 달이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2번 위치 볼게요, 먼저. 2번 위치 오면은 태양빛을 받는 면은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오른쪽이 밝고 왼쪽은 어둡잖아. 근데 이걸 지구에서 바라보면, 잘 봐. 지구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지구에서 바라보면,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보여?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오른쪽은 밝은데 왼쪽은 어두운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이나요? 오른쪽은 밝게 보이는데 왼쪽은 어둡게 보이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오른쪽은 밝은데 왼쪽은 어둡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만 밝은 이런 모습 보여요? 이런 달의 모습이 관찰되는 거지. 저 달을 우린 뭐라고 불러준다? 상현달, 그죠? 상현달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오른쪽이 밝은 오른쪽 반달을 상현달이라 그래요. 반달. 우리 원래는 반달이란 말 써요. 반달. 오른쪽이 밝은 반달도 있지만 왼쪽이 밝은 반달도 있다. 네, 왼쪽은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이때 이 하얀달을 왼쪽으로 보는 거야. 자, 3번도 볼게요. 3번 여기 달이 여기 왔어. 10가 전체 또 한 7일 정도 지나서 여기 위치에 왔다 봅시다. 지구에서 바라보면 어디가 보인다? 밝은 면이 보이는 거야. 보여요? 밝은 면이 보이는 거야. 그냥 밝은 면이 그냥 보이니까 보름달, 완전 환한 보름달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7일이 더 지나서 4번이 치아보자. 이거 중요해. 야, 오른쪽이 밝겠네요. 이러면 안 돼.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봐봐. 여기에서 내려다보면 어디가 보인다? 오른쪽이 어두운 거야. 보여요? 왼쪽이 밝은 겁니다. 보이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왼쪽이 밝은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봐서 오른쪽이 맞네 이러면 안 돼요. 위에서, 지구에서 내려다봐야 되니까 오른쪽, 지구에서는 이쪽이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이 어둡고 왼쪽이 밝은 모습으로 보이는 이거를 하현달이라고 불러줍니다. 상현달의 반대가 되는 거죠. 중간중간 껴있는 것도 볼게요. 우리 초승달 되게 유명하잖아. 초승달은 여기. 그래서 각도상으로 한 45도쯤 되니까 한 3일 정도 시간이 지난 거. 음력 한 4일, 음력 한 3, 4일 정도가 초승달의 모습을 보여요. 이런 거야. 그래서 딱 밤에 엄마랑 나갔더니 초승달이 떠 있어. 오른쪽으로 밝은. 엄마 오늘 음력 3일쯤 됐네. 이러는 거라 그냥. 달의 모양을 보고서 오늘이 음력 며칠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나갔더니 반달이야. 오른쪽 반달 상현달이야. 엄마 오늘 음력 7일이나 8일 정도 됐겠네. 라고 말하는 거라. 언제 나갔더니 보름달이야. 엄마 오늘 보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름달. 완전 동그란 보름달. 달의 모양을 가지고. 자, 첫 번째. 달의 모양을 가지고 날짜를 알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초승달은 어떻게 보는 거냐? 5번 볼게요. 초승달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지구에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초승달 향해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여요? 오른쪽은 살짝 밝고요. 나머지는 다 어둡죠. 보여요? 오른쪽은 살짝 밝고 나머지는 다 어두워. 그래서 우리 그림상으로 원래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딴 식으로 그립니다. 오른쪽은 살짝 밝은데 나머지는 다 어두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거를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나가. 여기서부터 쌤 이렇게 해요. 이게 없을 때는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나가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이 살짝 보이고 왼쪽이 어둡네. 초승달이네. 라고 그리는 거지. 이해돼요? 그림을 그려서 알아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달의 모양에 따라서 날짜가 결정된다라고 지금 먼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이런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막 달라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위상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달의 위상 변화. 위치에 따른 상태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상자,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걸 위상이 변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표현법에
불과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마다 저렇게 관찰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이런 위상 변화도 나타나고요. 일식과 월식 아직 안 배웠는데 일식과 월식도 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요거만 보고서 문제 풀게요. 여러분들 달을 보면은 달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 옛날에 말해요. 어른들이. 호랑이가 산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토끼가 산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죠? 옵티머스 프라임이 산다고 말하진 않죠. 우리 트랜스포머 본 친구들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트랜스포머 친구들이 어디 숨어있다 나오는지 알아요? 달의 뒷면에 숨어있다가 나옵니다. 왠지 알아요? 지구에서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어. 봐봐. 내가 지구야. 얘가 지구야. 지구고 쌤이 달이야. 달이야. 내가 이게 여기 달의 앞면이야. 앞면. 지구에서 쌤 달의 앞면을 보고 있어 이렇게. 근데 지구가 달이 공전하잖아. 공전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했어. 옆면도 보여야죠. 공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뒷면도 보여야지, 그지? 공전하면서 일로 왔어. 이쪽도 보여야지. 그죠? 아이고, 다 보여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잘 봐. 달이 공전도 하지만 자전도 해. 만약에 제자리에서 자전하면 뒷면 보이고요. 다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공전해요. 봐봐. 달이 공전한 만큼 자전합니다. 공전한 만큼 자전해요. 지구를 향해서. 공전한 만큼 자전합니다. 계속 지구만 바라보고 있어, 얘가. 나만 바라봐. 그래서 약간 어떤 책에서는 지구랑 달이 손을 잡고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돌고 있는 장면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항상 서로를 바라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구는 항상 달의 앞면밖에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의 공전 속도와 자전 속도가 똑같다. 다른 표현법으로는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체크할까요? 지구에서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좀, 이런 쉬운 말로 써놨네요. 이 써야구나.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써있는 겁니다. 달이 공전한 만큼 자전하고, 또 공전한 만큼 자전하니까 항상 앞면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인류는 항상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항상 앞면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아폴로 13호인가가 달에 갔었죠. 어디로 갔게요? 그래서 일부러 달의 뒷면에 착륙한 거야. 앞면은 우리가 맨날 관찰해. 다 알아. 뒷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야, 지구에. 그래서 뒷면에 일부러 가서 뒷면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뒷면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러고 온 겁니다. 일부러 왜 뒷면을 갔는지 알겠죠? 뒷면은 우리가 관찰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지구에서 관찰이 어려운 달의 뒷면에 나쁜 놈들이 숨어 있다가 지구를 공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어떤 그 공상과학이었어요. 공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건 달의 뒷면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 했습니다. 용어적으로 시지름이라는 용어 나오는데 시지름은 여기 아까 동전의 지름하고 눈에 보이는 동전의 지름하고 달의 지름이 일치하는 거잖아. 눈에 보이는 지름이 똑같다 그래서 시지름이 일치한다고 말하는 거야. 이건 뭐 용어적으로 그냥 같은 표현입니다.
4분의 1배.